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형외과. 묵묵히 20여 년의 세월을 이어온 이곳의 시작에는 치료법을 몰라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이 있었고, 수술이 두려워 속수무책 애만 태우는 이들의 눈물이 있었다.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무릎과 척추에 적신호가 들어온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이들이 있다. 병원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장님들 치료도 잘 하시고 환자도 잘 보시고 수술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제가 뭐 몇 살 때까지 수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수술해주고 곁에서 북 돋아주는 그런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오랜 경험으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척추관절을 다루는 그들을 통해 망가진 척추관절을 제대로 치료하는 법을 알아본다.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원. 그중 제일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은 주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다.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은 다리가 집중적으로 아파서 이쪽으로 돌아 누울 때 이 무릎을 필 수가 없는 거야, 아파가지고. 그래서 치료하러 왔어.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병.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일까?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바로 이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발생해 매년 환자가 늘고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 늘어나면서 과잉 진료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진실을 알 수 없는 과대 광고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릎 관절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있으시거든요. 조금 연골이 남아 있어서 수술하기는 조금 그러시니까 뭐 전에 맞던 주사로 계속 하시고요. 환자와의 신뢰를 최고로 생각하는 박재영 원장. 그는 한평생 환자들의 무릎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사람이다. 오늘도 익숙하고 민첩하게 환자들의 아픈 곳을 쏙쏙 찾아내는 박재영 원장. 이들의 무릎에는 왜 이상이 찾아온 걸까? 뻐근하시면 따뜻한 찜질 하시고요. 그리고 붙여드리니까 저녁에 떼세요. 관절이 그 연골이 생성되는 과정과 소멸되는 과정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되게 이제 관절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그 어느 원인에 의해서 관절 연골을 만드는 과정에 그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관절 연골이 빠르게 이제 소멸된다든지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관절 연골이 소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는 그런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료로 환자의 몸이 나아지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박재영 원장. 초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그의 처방전은 주사 치료다. 이번만 좀 잘 넘어가시고 나면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고 그러시니까 예. 몇 년을 동네 정형외과 다녔는데 여기 한 방에 잠을 잤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정형외과라는 게 원래 이제 뼈를 올바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원래 어원에서 있거든요. 주로 이제 내과 쪽이나 이런 다른 쪽 치료보다 정형외과가 수술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바로바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이 가장 치료 효과가 그 우수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73세의 김수환 씨.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많은 치료를 받아왔다. 연골 주사 같은 거 맞고 그러고 이따가 이제 연골 주사도 말이 안 들으니까 그냥 바로 집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걸음은 오래 걸으면 이제 긴 거리 같은데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은 아파요. 아파서 못 다닙니다. 어떤 치료도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외출은커녕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힘에 부쳤다는 환자. 혹시나 하는 기대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병을 더 키운 것이다. 수술하셨는데 내일 모레 되면 대부분 이 정도는 구부러지세요. 90도 이상은. 예, 그러니까 앉으실 수 있을 정도까지 구부러지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걷는 연습하시는 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서부터 걸으시고. 그의 무릎 관절은 어떤 상태인 걸까?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마모된 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뉜다. 초기는 연골 마모가 경미한 상태. 연골이 절반 이상 마모되면 말기로 보는데 말기 이상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 환자는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상태. 즉,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중증 퇴행성 관절염이란 뜻이다. 지금은 주사나 약이나 써도 도저히 반응을 안 하고 그 환자분 본인이 이제는 약이 이제 도저히 안 듣고 주사도 도저히 효과도 별로 없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셔서 일단은 무조건 뭐 수술부터 하는 거는 아니고 약이나 주사나 뭐 모든 다른 요법, 운동요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거 다 해보셔도 이것저것 다 안 되시니까 그다음 맨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김수환 씨는 닳아버린 연골 자리에 인공관절을 넣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다. 뭐 고령이실 때는 일단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출혈량을 적게 해가지고 수술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이다 보니까 그 최대한 잘 구부러질 수 있게 그냥 특별히 물리치료를 안 해도 잘 구부러질 수 있게 그게 제일 중요한 처치죠. 예. 사진에서도 확연히 달아 보이는 연골. 그런 환자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수술 준비에 들어가는 박재영 원장. 환자는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양쪽 무릎 모두를 수술받을 예정이다. 꼼꼼한 수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환자의 인생의 새 길을 열어줄 수술이 시작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의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특수 제작된 인공관절을 대체해주는 수술 방법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이다. 한창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훼손된 부위를 제거한 후 환자의 다리 상태에 적합한 인공관절이 준비된다. 이후 인공관절의 모양에 맞춰 절제된 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인공 연골을 삽입하면 무릎은 재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게 환자의 관절을 위협하던 원인이 무사히 제거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괜찮으시죠? 예. 좀 어지러우세요? 네, 다 끝나셨어요. 예, 이제 병실로 가실 거니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로소 긴장을 내려놓는 박지영 원장. 무릎 뒤쪽에 이렇게 뼈들이 자라나와서 무릎을 안 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1시간 한 20분 정도 다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병원 의료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모이의 그 페소네니스 연구인데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 어널리시스를 하다 보면 이것도 똑같이 그 PRP를 이용해서 힙하고 DH 저희가 외국에 지난해 그 12월 달에 열렸던 그 세계 그 골관절염 학회 다녀오고 나서 그 학회에서 가장 뭐 저희가 받았던
그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각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 의료 기술을 도입하고 배우기 위해 세계 유수의 학회에 끊임없이 참석하고 있다는 의료진들. 나중에 오피니도 주기 전에 그곳에서 배운 신기술과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은 진료와 수술로 바쁜 일정 사이사이 빼놓지 않고 진행되곤 한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는 의료진들. 다들 무섭게 생각하는데 인터벌 갖고 치료를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서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뭐 앞서서 뭐 하신 분들이 이런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서로 이제 그 의견을 나누는 거죠, 뭐죠. 환자들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서 이제 이게 치료를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원장님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 위주시고 다른 분은 또 척추 위주, 다른 분은 또 어깨 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한 1주 정도 가서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고 그럽니다. 신기술 치료에 앞장서는 선승덕 원장.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병원 곳곳에 퍼뜨린 데는 대표 원장인 선승덕 원장의 열정이 한몫을 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신기술 연구와 치료술 도입에 정성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병원은 개원 20년 만에 특화된 수술을 많이 집도하는 전문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네, 들어오세요. 늘 대기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는 선 원장의 진료실. 제가 봐서는 한 2, 3주는 더 안 뒤지시고 그럼 아직 디디는 거는 아직은 살짝만. 살짝만요? 너무 세게 뒤지 마시고.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두 주변의 소개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다. 조금 내도 그렇게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선 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환자들은 먼 길을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경과가 좋으셔가지고 소개를 이렇게 왔는데 저도 많이 소개를 했어요. 3번이나. 선 원장은 주로 척추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도맡아 진료하고 있다. 20년 전에도 저 요 안오시서 내가 이쪽 다리 수술하지. 수술하셨어요. 끄떡없이 지금까지도 끄떡없어요. 선승덕 원장을 만나기 위해 역시 먼 곳에서 발걸음을 한 66세의 홍경남 환자. 다소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그의 상태를 짐작케 하는데 그는 오래 묵혀왔던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한번 더 볼게요. 앉아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환자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척추에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한 것이다. 네, 요 뒤에는 많이 저리지는 않으세요? 여기는 괜찮으세요? 여기는? 아래는 괜찮아요. 수개월 전부터 그쪽에 오른쪽 다리가 지금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좀 걸으면은 무릎에 힘이 빠져서 푹 깔아앉고 그다음에 좀 한 걷다 보면은 다리 뒤쪽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척추 협착이 4, 5번에 있어서 그게 지금 많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왜 생겨나는 걸까? 우리 몸의 중심, 척추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있다. 이런 척추관 주변에 있는 뼈나 인대 같은 조직들이 노화로 인해 두꺼워지거나 변성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를 척추관 협착증이라 한다. 일단 뭐 걱정 마시고. 이라고 이 실을 하면 네. 이 거리되게 쭉쭉 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얼마나 펴질지는 해봐야 알아. 네. 그러다 보면 크게 째고 하는 게 아니고 구멍을 2개만 뚫어가지고 시술처럼 우리 위 내시경에서 혹을 제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거예요. 홍경남 씨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선승덕 원장은 수술을 권했다. 환자가 받을 시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다. 기존의 척추 내시경과는 다른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 척추 협착증을 시술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한 개의 구멍만으로 하는 수술의 제한점을 보완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2개의 구멍으로 내시경과 수술기구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이 가능해 빠르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홍경남 환자의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가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2개의 구멍을 뚫는 선승덕 원장. 이어 한쪽에는 내시경을 삽입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를 넣어 염증을 제거하거나 눌려있는 인대를 제거해내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는 좁아진 척추관 주변에 눌린 신경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다. 홍경남 환자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 인대를 모두 제거하자 비로소 가려져 있던 신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수술은 1시간여 만에 일단락되었다. 괜찮았어요. 원하는 대로 환자가 오른쪽 신경이 많이 막혀 있어서 거기 제거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협착에서 한꺼번에 제거하고 경과는 뭐 내일 모레 정도? 이게 오늘은 좀 안정하시고 내일 아마 좀 걸으시면서 알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되고 보통 좋으신 분은 하루 이틀 만에 좋아져요. 네. 며칠 뒤 수술을 받았던 홍경남 환자가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선승덕 원장의 진료실을 다시 찾았다. 한결 밝아진 표정. 걸을 때마다 생겼던 허리와 엉덩이뼈 통증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다.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쭉 펴지는 감이 나고요. 걷는 것도 좀 이제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없어요. 네. 협착증으로 눌려있던 신경이 시술을 통해 원상복구됐기 때문이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잘 나와주셨어.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허리를 가장 건강하게 오래 쓰시려면 일단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기둥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구부리거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사람들, 노동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척추 질환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한 한 무거운 거를 짊어지지 말고 무거운 거를 안 드는 게 좋으시고 너무 허리를 구부려서 일하는 동작 같은 거는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각색의 증상과 사연을 안고 찾아온 환자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박재영 원장만의 진료법이다.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잘게 유지하시면 네. 수술 안 하고 계속 가실 수 있으니까 예, 됐습니다. 문제 없으시고 붓기도 좀 많이 빠지셨으니까 네. 늘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환자와 담소를 나누듯 이루어지는 진료. 박재영 원장은 환자들 사이에서 친밀감, 신뢰관계를 쌓는 라포 형성을 잘하기로 소문난 의사다. 그래서일까? 박재영 원장을 찾는 환자의 대다수는 예전부터 치료를 받았던 단골 환자들이다. 그래서 무릎 차는 게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부위만 특정적으로 자꾸 눌러서 아프거나 자꾸 이렇게 그 체중 뒤질 때마다 아픈 데가 그런 게 안 좋은 건데 지금 괜찮으세요. 예. 그랬다 하셔야죠. 네. 1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잘 그냥 하신다고. 교수님한테 와서 진료 보고 내가 길에 가다가만 넘어졌다 하니까 여기 와보라 그래서 여기 와서 좋아졌어. 정기검진차 박재영 원장을 찾은 강성록 환자. 그 역시 병원을 옮겼던 박재영 원장을 수소문해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여러 병원을 내가 다녀봤는데 잘 모르고 잘 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이거 수술하신 분이 어디 가신다 몇 번을 찾아가지고 여기 계시다고 잘 안 가르쳐줘요. 그걸 먼저 좀 한참 만에 그걸 귀찮은 듯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박 원장에게 환자들이란 인술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다. 아 예.
아까 뭐 요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치료가 환자분들은 이제 연속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이쪽에 있던 병원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근데 많이들 다 오시더라고요. 뭐 기분이라기보다는 옮겨갈 때마다 자꾸 찾아오시니까 감사한 거죠. 환자들의 기대와 응원 덕분일까. 관절염 치료를 위해 박재영 원장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치료 기술을 도입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난해 무릎 연골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김윤홍 환자 역시 박재영 원장이 시도한 신기술의 수혜자다. 오늘 거예요? 그리고 왼쪽 무릎인가요? 예, 왼쪽 무릎. 먼저부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가 아주 깨끗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먼저 거기 희미했었는데. 예. 요 라인이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생길수록 좋으신 겁니다. 이거. 예. 김윤홍 환자가 받았던 시술은 관절염의 초기, 중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법, 줄기세포 무릎 연골 재생술이다. 작년 4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받았으니까 1년 반 넘었죠. 거진 2년 더 잘해요. 지금 뭐 웬만한 건 다 해요. 일도 할 수 있고 무리만 하지 않으면 다 돼요 지금. 2012년 세계 최초로 이곳에서 집도된 줄기세포 무릎 연골 재생술은 닳아 없어진 무릎 연골에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식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시술로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 시술을 받고 3개월 만에 증상이 호전되면서 국내에 잘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남 진주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정성환 환자. 다소 까다로운 시술이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데 운동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구부리면은 통증이 왔는데 명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야기해본 결과 수술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정성환 환자의 시술이 시작됐다. 줄기세포 시술은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환자의 관절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술보다 섬세한 기술력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무릎 앞쪽 뼈인 슬개골 시술은 접근 및 치료가 더욱 까다롭다. 숙련된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시술. 박지영 원장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자를 안심시키며 시술을 이어나간다. 지금부터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스러기들이 다 염증이라서 이 부스러기들을 다 일단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줄기세포 심어드릴게요. 예. 무릎 절개 없이 관절 내시경만으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시술. 먼저 손상된 연골 주변에 생겨난 염증들을 제거하고 연골 결손부에 5mm 안팎의 구멍을 만든다. 약을 도포하기 전 결손된 연골 주변에 채워넣을 줄기세포액을 혼합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이후 주사기를 이용해 줄기세포 치료제를 구멍마다 잘 채워넣게 되면 중요한 과정은 끝이 난다. 위에 그 연골 없는 부위하고 높이를 맞춰드리면 거의 그 나중에 생기는 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시니까요. 약 1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시술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구멍 딱 3군데 났거든요. 한 7mm짜리 구멍 3개만 이제 봉합해드리고 수술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보호대 착용하는데 24시간 동안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차고 계셔야 돼요. 제가 내일 풀러드릴 때까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운 부위예요. 오늘 필요한 제일 어려운 부위 보셨는데 저 슬개골 쪽은 지금 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각도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관절경할 때 힘든데 조금씩 구부리는 것만 하시고 걸을 수는 있어요. 이 환자분은 오히려 재활이 좀 빠르실 겁니다. 내시경만으로 하셔서 안 쬐으니까 훨씬 더 잘 구부러지고 그러죠. 모니터 보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한 부분도 너무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시고 또 직접 하는 모습 보니까 아 너무 잘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평상시와 같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뭐 기대가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선승덕 원장이 퇴근 전 마지막 회진을 돌기 위해 입원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회진 환자분들 괜찮나 보고 이제 수술하신 분들 잘 회복됐나 보고 이제 퇴근해야죠 저도. 훨씬 나으실 거예요.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환자의 예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건 선승덕 원장의 오랜 습관이기도 하다. 위로 해보세요 위로. 네, 괜찮죠? 네. 점점점 하시는 게 훨씬 나. 그래 여기 힘이 좀. 박재영 원장도 저녁 회진에 나섰다. 네. 3개월 정도만 다 채워지니까 그때까지만 조심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채우시고. 네. 수술한 환자들의 상태를 한 번 더 되짚어보고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이 시간은 이들에게 환자와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다. 예, 이쪽으로 나오시네. 천천히 가까워. 따님한테 네. 그 내일이나 모레 병원에서 이쪽 나가도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통증이 사라진 환자도 그제서야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다. 어쩌면 환자의 척추가 지탱해온 건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예. 천천히 허리 펴시고 허리 펴시고. 하루 일과를 마친 두 사람. 이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반자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달려온 두 사람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다.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봐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많아요. 뭐 치료, 정형외과적인 치료, 신경외과적인 치료에서 가장 앞서가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치료를 해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그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다. 의사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할 때는 환자 옆에 있을 때, 환자를 볼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살 때까지 수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드님, 따님, 손주들, 증손주까지 그렇게 한 4대까지 치료를 하는 가족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끝까지 저를 찾아주실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환자들이 찾아줄 수 있는 따뜻한 의사가 되는 게 가장 휘어진 척추를 펴주고 제대로 걷게끔 도와주는 일. 그것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펼 수 있게 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일과 같았다. 그들의 손을 맞잡고 동행에 나선 이들. 그렇게 함께 돕고 의지하며 그들은 척추관절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